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공부하였고, 오늘은 80쪽 3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0쪽입니다. 두 개 이상의 수의 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한다. 공배수의 개념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수여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수를 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 배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수,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한다. 공배수를 구했으면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자는 작을 소자죠. 가장 작은 공배수, 그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그러면 밑에 두 개의 수의 배수를 구해놨어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구했죠. 2의 배수는 2단을 외우면 됩니다. 2런 2, 2가 두 묶음 있으면 2, 2, 4죠. 2가 세 묶음 있으면 2, 3은 6, 2, 4, 8, 2, 5, 10, 2, 6에 12, 2, 7에 14, 2, 8에 16, 2, 9, 18. 다음 3단입니다. 3이 한 묶음 있으면 3개씩 한 묶음 있으면 3개죠. 3, 1은 3, 3이 두 묶음 있으면 3이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이렇게 해서 배수는 끝이 없죠. 그래서 점점점 3개를 찍어서 끝이 없다는 것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2의 배수, 3의 배수, 배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구해 놓았는데요. 2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3의 배수에도 들어가는 수가 6, 12, 18이죠. 그러면 여기서 6과 12와 18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공통인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이다. 6과 12와 18은 2와 3의 공통인 배수, 공배수이다. 그리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 12, 18이 공배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6이죠. 그래서 6은 2와 3의 최소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이다. 그래서 6은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두 수 3과 4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해봅시다. 3의 배수, 4의 배수가 있죠. 3의 배수는 3단을 외우면 되겠죠.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그 다음에 3, 5, 15가 빠졌네요. 그죠? 3, 6, 18, 3, 7에 21, 3, 8에 24, 3, 9, 27. 그 다음에 4의 배수입니다.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그래서 배수는 끝이 없어서 점점점 뒤에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3의 배수에서 15가 하나가 빠졌어요. 3, 5, 15가 순서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3과 4의 공배수가 뭘까요? 공배수는 양쪽에 다 들어가는 공통인 배수겠죠? 그래서 12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가 있네요. 그래서 12와 24는 3과 4의 공배수죠. 공통인 배수입니다. 여기 12와 24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있어서 점점점 계속 배수는 끝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 중에서 3과 4의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인 것은,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2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가장 작은 공배수입니다.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다음 81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81쪽에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9의 배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9단을 외워보면 되겠죠? 9일은 9 없어요. 9이 18, 93 27, 94 36, 36은 없죠? 95 45, 96에 54, 97에 63 없어요. 98에 72 없죠? 72보다 더 큰 수가 여기 모두 없죠?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9의 배수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보았습니다. 9단을 외우면 되겠죠? 네, 다음 2번. 두 수 4와 6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 봅시다. 먼저 4의 배수죠. 여기는 6의 배수예요. 그러면 4의 배수 작은 수부터 빈칸에 써봅시다. 4의 배수는 4단 외우면 되죠.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에 24. 그 다음에 6단입니다. 6의 배수,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이렇게 끝이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4와 6의 공배수는 무엇입니까? 공통인 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 배수는 어디가 되나요? 12가 공통이고, 네, 24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12, 24가 공통이죠. 그러면 4와 6의 공통인 배수, 공배수는 12와 24가 있었어요. 이것도 끝이 없기 때문에 뒤에 점점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와 6의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예요. 3번에 공배수를 구했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다음 3번. 다음은 3과 9의 공배수입니다. 두 수 3과 9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3과 9의 공배수를 여기 구해놨어요. 그럼 이게 공배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최소 공배수. 당연히 가장 작은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3과 9의 최소 공배수는 9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작죠? 이 중에서. 다음 82쪽 생활 속 수학.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배 3개와 사과 9개를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나눠주고 싶대요.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배 3개도 나눠주어야 하고 사과 9개도 나눠주어야 하죠. 그러면 배를 나눠줄 때는 1명이나 3명에게만 줄 수 있어요. 똑같이 나눠주어야 하니까 사과를 나눠줄 때는 1명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3명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9명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배도 나눠주어야 하고 사과도 나눠주어야 해요. 그러면 공통인 거는 1, 3이죠. 9는 안 되겠죠. 배를 못 나눠주기 때문에. 배를 9명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3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배 3개와 사과 9개를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는 1명에게 주던지 3명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나눠주고 싶대요. 그래서 1명보다는 3명이 많죠. 여기도 그래서
3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3명에게 배는 1개 주고 3명에게 배를 몇 개씩 주면 되나요? 3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거는 배 하나, 사과 3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명에게 3명에게 나누어 줄 때 똑같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가로가 240cm, 세로가 200cm인 목욕탕 바닥에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죠? 20cm인 정사각형, 가로, 세로 똑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로도 20, 요것도 20, 세로도 20.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이런 정사각형 타일을 목욕탕 바닥에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타일로 붙인다면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요?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갈지 계산을 해야 타일을 목욕탕 바닥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바닥이 가로는 240, 세로는 200이에요. 그런데 우리 20, 20인 정사각형 타일을 붙인다고 했었죠. 가로도 20, 세로도 20. 그러면 240 안에 20짜리가 몇 개가 들어갈지, 몇 장이 들어갈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40 안에 20이 몇 번 들어갈까요?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다 하겠습니다. 240 나누기 20. 나누기 할 때 0은 지우고 해도 되죠. 그러면 24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1은 2, 요거 4 내리면 4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2가 2번 들어가죠. 2, 4. 넌 0. 그래서 가로에는 12장이 들어갑니다. 가로에는 12장. 그 다음 세로에는 몇 장이 들어갈까요? 세로에는 200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0 하나씩 지우고 20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0 하나씩 미리 지웠으니까 1은 2. 0 남죠? 이 자리 비었기 때문에 반드시 0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로는 10장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에는 12장, 세로에는 10장이죠. 그러면 전체 타일 장수를 알기 위해서는 가로 12장 곱하기 세로 10장,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전체 타일의 수가 나옵니다. 그럼 12가 10배 있으니까 120이 되겠죠. 120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정사각형 타일이 120장이 필요한 거죠. 120장이 있어야 목욕탕 바닥을 타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83쪽에 3번입니다. 아파트에는 3일마다 손두부를 판매하는 트럭이 오고 5일마다 어묵을 판매하는 트럭이 옵니다. 손두부는 3일마다 오고 어묵은 5일마다 온다는 거죠. 네, 손두부는 3일마다 오고 어묵은 5일마다 온대요. 그러면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두 트럭이 며칠에 한 번씩 동시에 오나요? 네, 손두부 트럭과 어묵 트럭이 동시에 오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 손두부는 3일마다 온다 그랬죠. 3일. 그 다음에 또 3일 지나면 6일이 되죠. 그 다음에는 9, 12, 3의 배수가 되겠죠. 네, 1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묵은 5일마다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5, 10, 15,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오는 날은 언제죠?
동시에 오는 날은 첫 번째로 동시에 오는 날이 15일이에요. 15일 후에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동시에 오는가? 15일. 15일마다 동시에 만나게 되는 거죠. 손두부 터럭과 어묵 터럭은 15일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두 터럭이 7월 14일에 동시에 왔다면 다음으로 두 터럭이 동시에 오는 날짜는 며칠일까요? 7월 14일에다 15일 더하면 되겠죠? 네, 14일에다가 15일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월 29일 날 동시에 오게 됩니다. 7월 14일 날 동시에 왔다면 그 다음으로는 7월 29일에 동시에 오게 되겠죠. 같이 만나는 거죠. 손두부 터럭과 어묵 터럭이. 다음 4번. 시내버스는 4분에 한 대가 온대요. 4분마다 한 대씩 오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죠. 마을버스는 6분에 한 대가 옵니다. 두 대의 버스가 오후 1시에 동시에 왔다면 다음으로 두 대가 동시에 오는 시각은 몇 시일까요? 언제일지 알아봅시다. 1시에 동시에 왔다면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동시에 올까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4분마다 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시내버스입니다. 4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럼 그 다음엔 8분에 오겠고 그 다음에 4, 3, 12, 4, 4, 16, 4, 5, 20 이렇게 계속 오겠죠? 그 다음에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6분마다 오죠. 6, 12, 63, 18, 64, 24 이렇게 계속 오겠죠. 그러면 동시에 오는 것은 몇 분 후죠? 12분마다 동시에 오게 되죠. 그러면 오후 1시에 동시에 왔어요. 오후 1시에. 그럼 12분 있다가 동시에 또 만나겠네요. 그러면 1시에서 12분 후니까 오후 우리 시간을 써줄 때는 오전, 오후 꼭 써줘야 합니다. 오후 1시, 1시에서 12분 후니까 1시 12분에 동시에 오게 되겠죠. 네, 1시 이후에 동시에 오는 시각은 오후 1시 12분입니다. 12분마다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두 버스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